대전 MBC는 1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서산시장 재선거에는 모두 5 후보자가 입후보했습니다. 사전 추첨의회 결정된 좌석 순서대로 5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호 3번 자유선진당 박상무 후보입니다. 다음 기호 1번 한나라당 이완섭 후보입니다. 다음 기호 2번 민주당 노상근 후보입니다. 다음 기호 9번 무소속 차성남 후보입니다. 끝으로 기호 8번 국민참여당 임태성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 진행 순서는 출마 연설에 이어 공통질문과 자유토론 그리고 마무리 연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발언 순서는 순차적 윤번제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제한 시간 10초 전에 벨을 울려서 알려드리고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후보자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 MBC 주최 서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마 연설 순서입니다. 연설 시간은 1분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상무 후보부터 출마 연설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후안무치한 공당의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으로 2번에 걸친 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해 시정이 농단되는 사태에 대해 대우각성하고 한나라당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사랑하는 시민들만 허탈해 보이며 경제 침체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서산시장 후보 박상무입니다. 저는 기업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의원, 도의원으로 10년 이상을 활동하면서 서산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소통을 전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저 박상무가 서산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강한 경제, 강한 서산, 인구 30만 미래도시를 역동적으로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다음 이완섭 후보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까지 서산 부시장을 지낸 서산시장 후보 기호 1번 이완섭입니다. 저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서 부시장을 지내면서 많은 성과를 내었고 그를 통해서 이미 검증받은 시장감이라고 감히 자부드립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서산을 이끌어온 많은 분들의 가치를 한 분 한 분 뜻을 담아내겠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따뜻한 서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젊은 서산 건설에도 제 온 정성을 쏟아붓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우리 서산이 더 이상 해지는 서산이 아닌 해뜨는 서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 노상근 후보님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서산시장 기호 2번 민주당 노상근입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이면서 야 3당 단일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저 노상근은 서산시청에 근무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산 최대의 국비 유치 사업이라는 대산항 건설 착수에 주역을 담당을 했었고, 서산 최대의 민자 유치 사업이라는 성년의 한화 테크노밸리 이를 유치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중앙 호수공원 정책을 만들어내고 재정 대책을 세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차성남 후보님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9번
차성남 인사 올립니다. 저는 34년의 행정 경험과 8년의 도의원 활동을 바탕으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2007년 민주당 시장과 2011년 한나라당 시장의 낙마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도의원 선거까지 다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산에 재선거는 안 됩니다. 정직한 힘으로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이 토론회를 보시고 누가 과연 훌륭한 적임자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임태성 후보 출마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당 기호 8번 서산시장 후보 임태성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서산시정에 만족하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서산시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고 행복하셨습니까? 자유선진당,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서산시 운영을 20년간 번갈아 맡아오면서 과연 개발에만 신경 썼지 복지 문제, 환경 문제, 지역 균형 개발 문제에는 도외시해 왔습니다. 저는 서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산시 시정을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서산시 주인은 시민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후보의 출마 연설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공통질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공통질문은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회에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서산 시민들 사이에는 찬반 양론이 엇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후보자들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이번 공통질문은 이완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해양 환경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그 자연 가치와 보존 가치가 무궁무진한 그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또 어떤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천연기념물 제331호 잔전박이 물범이 서식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 2007년도 10월에 해양수산부 당시에서는 이러한 곳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견해를 우리 서산시의 공문으로 통보해 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그 구체적이고 믿음성 있는 그런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후에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특정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주도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노상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가로림만 조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 가로림만 조력 발전은 엄연히 생계터전을 잃게 하고 지역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악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로림만은 환경적으로도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의 환경가치 중에서 1위로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한다는 것은 국제 동향에도 반하고 녹색 성장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네,
다음 차성남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반대입니다. 52만 킬로와트 세계 최대라고 하고 1조 원이 드는 아주 거대한 사업인데 우리 천혜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산시에서 줄곧 반대해 왔고 또 사회단체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시장의 힘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또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또 차선으로 이 문제를 생계대책이니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찬성한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신중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반대한다, 뭐 이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시장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끝까지 우리 주민 편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진정한 자세,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 임태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갯벌은 생명의 어머니요, 생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 협약에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로 인해서 그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 반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갯벌 있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에 시작했다가 폐기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특히 가로림만 조력 발전 때문에 그 예측 생산량이 태안 화력의 2.7%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동시에 세 가운데서 강화, 인천, 당진, 예산, 아산, 평택, 서산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엄청난데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런 걸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대 반대합니다. 예. 끝으로 박상무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가로림만 주력발전소와 관련돼서는 찬반 양론이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객관적인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산시에서는 반대라는 그런 이미 의사표시를 했고 또한 얼마 전 서산시 의회에서도 반대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반대를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이라든지 주민 동의라든지 사전에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주민들 대다수가 이에 동의를 할 수 없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력발전소 건설은 반대로 그렇게 저도 결론 짓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께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도심 교통 재정 해소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는 가로 체계가 중심지 위주의 방사형 구조이기 때문에 시청 앞 광장으로 모든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고 또 공용 터미널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시청과 공용 터미널 이전에 대해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간입니다. 이번에는 노상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청과 터미널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교통 혼잡 문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의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시청이나 터미널, 서산시 발전에 어떠한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 중소도시의 사례를 보면은 시청과 터미널을 무계획하게 분산정책 이전한 경우에는 도시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서 이전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도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주변의 교통 혼잡 문제는 그 버스 노선 조정이나 도시계획도로 그 조정, 주차장, 각종 도시 편의 시설을 조정해서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 차성남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시청 이전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옮기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서산시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청은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저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터미널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터미널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동부시장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동부시장 활성화부터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동부시장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의 수산물 전국에서 유명하고 맛있고 그런 수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수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필요하다. 그래서 대형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팔봉산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인해서 서울, 인천 사람들이 많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공 네. 터미널 이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임태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요새 그 호화청사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다 국민 세금과 시민 세금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적자 행정인데 저는 여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존 고물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터미널 이전 문제는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저는 분리 이전을 주장합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분리 이전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먼저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그 자리에서 잔존시켜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동부시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부시장에서 그렇게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시키면 구매력도 동부시장 상인들의 구매력도 보존되고 교통난도 해소되고 그 주변도 깨끗해지고 또한 택시기사분들도 상당히 이점이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공영터미널 분리 이전 이걸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타 후보님들께서도 직접 한번 가보셔서 그 사정을 보시고 말씀도 듣고 또 시내버스도 직접 타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상무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전 서산시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서산 공영터미널 이전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 인구 25만이 될 때 옮길 수 있는 실정이다. 그게 맞다라는 그런 용역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그 터미널 주변 이용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지금 서산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터미널과 동부시장과 함께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선은
우선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동부시장과 우리 시내버스와 또 함께하는 그런 방안, 또 동부터미널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동부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청사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옮기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지금 당장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 보고, 시청사도 30만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프로젝트로 해서 볼 때는 이전 추진도 함께 하면서 아울러서 문화예술 회관이라든지 기타 기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완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청사 이전과 터미널 이전 문제는 우리 16만 시민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 번듯한 시청사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를 또 옮기려고 하면 또 많은 또 걱정과 고민에 쌓이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결과로 보면은 현 청사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 청사를 현 부지에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재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현재 부지에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터미널 이전 문제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또 옮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분란의 소지와 함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또다시 이전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시장이 되면 동부시장 상권, 지역 상권 활성화, 이거와 반드시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곁들여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시장 상권도 같이 살리면서 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각 후보자가 주도하는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후보자 주도 자유토론은 각 후보자가 5분씩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자유주제로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은 1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내용 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차성남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완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석 후보님께서는 우리 서산시의 부시장으로 1년 6개월 재직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지난 6.2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낙마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시장이라는 자리는 집안 단속을 잘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만면이와 같은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간부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평생을 바쳐서 근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마쳐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만든 것은 부시장의 역량 부족이 아니냐, 또는 책임이 크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완섭 후보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번 재선거를 치르게 된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 저는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 정말 어떤 문제도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집안 단속을 잘 했습니다. 공직자 특별교육도 실시했고, 또 공직자들이
한치의 어떤 오해 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도 당비하고 또 그러한 역할들을 각 간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직원 개개인 공무원들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그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또는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재선거는 우리 서산시가 새롭게 도약을 하느냐 정치하느냐에 대한 예, 중요한 됐습니다. 그 이정도 정도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예. 다른 후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예, 노상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도의원을 할 적에 도의회에서 예산을 크진 않지만 열심히 따다가 서산시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갖다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불용을 몇 가지 시켰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재정도 어렵고 또 복지를 써야 될 돈도 많은데 그것을 반납했다는 건 아주 유감입니다. 팔봉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소원이 뭐냐? 조그만 작업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담소도 하고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해서 지가 도비 3천만 원 그래서 시비 3천만 원 매칭을 해서 6천만 원이면 조그만 작업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자원이 부족하고 돈 3천만 원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 팔봉의 장애인 사업장이라는 거. 장애인 작업장. 장애인 작업장이라는 거 뭐를 말씀하시죠? 작업장이라는 것은 조그만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일자리 창출하는 공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어떤 작업을 하는 사업 목적이 글쎄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장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사업을 하기 전에는 법에 맞는가, 시와 투자 우선순위를 상의를 했는가. 네. 노상근 후보님 그 자유토론 시간 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분 질문에 1분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조금 질문이 길어지고 또 답변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태성 후보부터는 1분 질문에 1분 답변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후보 자유토론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그 한나라당 이완수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완수 후보께서는 중한 인맥과의 소통으로 서산 발전을 확 앞당기겠다라는 핵심 공약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을 떠나서 장기간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경험과 인맥에서 나온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완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이 중앙 인맥이 없어서 서산이 발전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배경이나 권력에 줄을 대서 출세를 시도하던 행태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정치 문화이고 이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피치 못할 경우 제가 아는 중앙 인맥을 동원한 의도가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자주 써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셔서 우선 임 후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인맥을 활용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끌어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중앙과 거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임 후보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이야기할 때 인맥 행정이다, 안면 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인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외부의 손을 또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과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 부분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후보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선진당 박상무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당선 후 선거 부정으로 중도에 당선이 무효돼서 다시 선거를 치를 경우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되는 재선거 비용을 선거 부정 재선거를 하게 만든 원인에 해당하는 그 장본인에게 일정 부분이라도 물리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맡긴 공직을 당선자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그만두고 다른 선거에 출마해서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당사자에게 일부라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인은 원래 더 큰 감투를 위해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맡긴 공직도 언제든 벗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임태성 후보님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저에게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 이번 재선거는 우리 한나라당 시장 후보의 중간 낙마로 인해서 이루어진 선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임태성 후보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저도 도의원으로서 당선돼서 활동하다가 2번씩이나 연속으로 시장이 낙마하는 이런 서산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도의원으로서 편하게 안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서산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산에서는 2번의 이런 선거가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많은 시 예산이라든지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 수 있다면 물겠습니다. 그러나 네, 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3번 민주당 노상근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참 좋은 서산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국민 봉사자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인데 참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에 계실 때는 최선을 다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직에 계실 때 시정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아니라서 못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참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시장이 반대하더라도 소신 있게 추진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에 계실 때 참 좋은 서산시를 만들지 못한 게 전임 시장들 때문이라면 전임 시장들 중 3대, 4대 민주당 출신 시장이 제재가 된 때는 왜 못 하셨는지 현재 민주당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임태성 말씀드립니다. 후보님께서 주도하신 자유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마 노상근 후보님께서 받으신 질문은 본인의 자유토론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분 질문, 1분 답변 원칙이고요. 시간이 한 1분 좀 남으면 30초 정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무 후보가 자유토론 해주십시오. 예. 한나라당 이완섭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한나라당 시장의 낙마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숙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과연 우리 존경하는 박사무 후보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먼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 2일 선거 때 우리 16만 시민들은 2명의 도의원을 뽑으면서 박사무 후보님을 도의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잘하라고 뽑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시민들과 약속할 때는 정말 도의원이 돼서 우리 서산시를 발전시키고 정말로 큰일을 하겠다라고 됐습니다. 해서 된 걸로 알고 답변 있습니다. 1분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묻습니다.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 시장 후보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저 박상무 때문에
원인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 불편한 점을 숨기고 싶은지 참 듣는 사람 아니, 입장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것만 답변을 분명히 해봐요. 박상무 그거야. 때문입니까? 전임 우리 저 한나라당 시장 때문에 예. 재선거가 일어난 겁니까? 예, 재선거 원인은 당연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 시장께서 낙마했기 때문에 생긴 건 됐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지금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솔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시장 후보가 지금 뭐 오히려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뭐 사과와 또 어떠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질책도 뭐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장이 중간에 낙마하면서 자숙하고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바로 전 시장께서 한나라당 후보 이완수 후보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뭐 축사라기보다는 덕담을 얘기한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혹시 제가 잘못된 부분 또 저의 누가 있다면 기꺼이 저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장 선거가 연이어서 2번씩이나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한 자숙과 통감과 시민 앞에 엄숙히 머리 숙여서 사죄를 드려야 해도 마땅한데 후보를 내서 네가 또 되라 축하하고 뭐 이거 잘된 것 마냥 축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앞으로 이 서산시장은 과연 누가 돼야 될 건지 지난번처럼 부시장하다 와서 시장 되니까 또 잘못됐고 또 자기가 잘못되니까 부시장 하던 사람을 또 시장으로 또 추천해서 축사까지 하고 하는 이런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라는 것은 우리 서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완수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강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네.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16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과 능력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 서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박 후보님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나라당 전임 시장이고 또 그 시장이 축사를 해가면서 이번엔 또 네가 나가라 이렇게 가면서 격려를 해준 이런 우리 한나라당 후보께서 세상에 못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 한나라당 시장 후보님들 정말 우리 시민들 앞에 16만 시민께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임태성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시의 저해 요인 또 예산 낭비 기타 또 시민들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한나라당 시장 후보 전임 시장께 저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말 자숙해야 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좀 겸손하고 반성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상무 후보께서 자유토론해 주셨는데요. 질문 답변 형식이 아니고 너무나 자기 주장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남은 두 후보님께서는 질문 답변 형식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섭 후보가 주도권 자유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예, 먼저 노상근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상근 후보님께서는 충남의 집권당은 민주당이다. 안희정 민주당 지사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우리 서산을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이 발전시켜 나가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충남도는 도청 청사 이전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 문제로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우리 서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첩경인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해주신 우리 이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 후보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 인맥론, 그 다음에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서산을 확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그 이 후보님께서 그 부시장님으로 취임할 당시에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중앙부처 예산을 얼마나 끌어왔느냐 하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전임 부시장에 비해서 더 끌어온 게 없다.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예산 총규모도 여지까지 8년간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마는 예산 총규모를 이 후보님 책임하에 편성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요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2004년도부터 11년까지 요게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께서 금년 초까지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총 규모가 2.3%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총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이 서산시 발전을 증진시킨 게 아니고 퇴보시켰다. 그렇게 해놓고 중앙부처 인맥론을 얘기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검증이 안 된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를 교부하는 행정안전부에 근무하신 거로 합니다. 작년도에 10.5%가 교부세가 증가됐는데요. 2009년도 그 우리 이 후보님이 서산 부시장 재임하시기 전에 전임 부시장께서는 교부세를 22.6%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임 부시장님보다 교부세를 그 근무하시던 부처에서 끌어오는 예산도 전임 부시장님보다 이렇게 줄여놓고서 중앙부처 인맥론을 말씀하십니다. 그 개인적인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2004년도 5년도 이때 기획감사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교부세를 끌어온 것이 서산시 역사상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4.7%를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가율도 28.4%를 예산 총규모를 늘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해서 서산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산 규모도 줄여놓고 현재 재직을 당시에 교부세도 전임 부시장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게 없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 후보께서는 상당히 오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수치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예산 규모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따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일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모두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 후보님께서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수치는 제가 검증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 편성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전년과 후년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 후보님께서 교부세를 최고 많이 따왔다 이런 부분도 제가 검증은 못했기 때문에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수치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 시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속선상에 이어나가는 새로운 사업을 따는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중앙부처의 응원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부분을 제가 얘기한다는 부분을 예. 이완섭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섭 후보님이 주도하는 자유토론이신데 오히려 질문을 받으신 노상근 후보님께서 발언과 질문을 좀 길게 해주시는 그런 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노상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앞서 차성남 후보와 인태성 후보로부터 받은 질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질문부터 해주셔도 됩니다. 제시가 쓰겠습니다. 네. 우리 선진당 박상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변웅전 심대평 지원 유세일에 연설을 하신 때 저희들이 녹취록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도 중간에 시장을 그만뒀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중간에 그만둔 시장이 있으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을 정확히 저거는 이제 지칭하고자 했던 제 표현이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민주당 후보도 이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그 한번 발언을 하셔가지고서 제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려가지고서 미안하다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는데 또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민주당은 지난번 선거에서 명로의 의원께서 그 출마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태성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신 거 보면은 아주 바람직하고 저와 기본적으로 소신과 철학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 서산 좋은 질문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그 이번 그 서산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모토가 시민에게 시정을 돌려드린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공약은 전부 다가 시민에게 이제 권리와 복지를 돌려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 시민 참여 공무원 인사위원회라든가 주요 사업 결정 시 시민 정책 배시 문제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실질화 특히 그리고 500인 시민평가위원회 출산, 육아, 보육, 가정복지전담, 여성 명예부시장제 이런 정책이 앞으로 바람직한 시정을 위한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 발언 시간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분간이나 남으셨는데요. 혹시 차선남 후보님하고 임태성 후보님이 앞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섯 후보자가 주도하는 자유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차분하게 주도권 자유토론을 잘 진행해 주신 다섯 후보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비적인 공통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어느덧 마무리 연설을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연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1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1분 30초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나 또 앞서 자유토론 시간에 상대 후보의 질문에 미처 충분하게 잘 답변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서산 시민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 마무리 연설은 임태성 후보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 경쟁은 정책 경쟁이 돼야 됩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좋은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특히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와 공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 경영도 해봤습니다. 경영 마인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에 관계, 정계, 재계 골고루 인맥이 있습니다. 그 인맥들이 서산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도전의식과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청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산에는 현명한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서산 시민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하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면은 새로운 서산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서산시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상무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지금 토론회에서도 보았듯이 오로지 시장 자리에만 연연하고 책임과 의무는 멀리하는 정당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정당에 존립 근거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 아래 이 당 저당 이념이나 생각의 차이는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시장에 탐이 나듯이 무분별한 합당을 통해서 단일화 후보를 낸다고 했습니다. 예산이나 인사를 나눠먹기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산을 잘 아는 사람, 경제를 잘 아는 사람, 시민과 소통할 줄 아는 박상무, 시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0몇 년을 한결같이 뛰었습니다. 열심히 지역의 곳곳을 또 주민과 손을 마주잡고 지역을 살폈습니다. 강한 경제, 강한 서산, 30만 미래도시 서산을 위해서 저 박상무와 함께 힘찬 제2 도약의 서산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꼭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완수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간 서산시 부시장을 지내면서 많은 업적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저 이완섭, 서산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서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서 충분한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만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훌륭한 1000여 명의 공직자가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또 중앙부처에 포진되어 있는 폭넓은 인맥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서산을 더 이상 해지는 서산이 아닌 해뜨는 서산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1번 이완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서산을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노상근 후보 출마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서산 시민 여러분, 동부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아주머니 재래시장 활성화시켜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봉에서 벼농사 짓는 농민, 농촌의 살 길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곡 중앙리에서 바지락 캐는 우리 어민, 맨손업 활성화시켜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서산에 각종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재정은 부족합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과 실적을 살려서 각종 현안 사업 초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을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 노상근 시민 여러분들께 즐거운 서산, 행복한 서산, 신나는 서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차성남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저는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갖춘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지금 한간에 차성남이 일을 잘하고 능력은 있는데 무소속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천을 받았다고 차성남이고 무소속이라고 차성남이 아닙니까? 차성남은 변치 않습니다. 차성남의 열정, 능력, 깨끗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차성남은 당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회의원 눈치도 안 봅니다. 서산을 위한 비전과 서산을 위한 정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뛰고 또 뛸 것입니다. 위기 서산에 과연 누가 시장감이냐? 이 토론회를 보시고 우리 시민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9번 차성남 우리 시민 여러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연설까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전 MBC가 주최한 11.6 서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를 지켜보셨습니다. 서산시장 선거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